여러분 모두 발열 체크는 하셨나요? 네. 귀신 체험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귀신 체험하는 네, 곳이요? 저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네, 보고 나서 이런 데가 우리 마을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6.25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방동에 있는 성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채광한 광물들을 그곳에 가서 재련하고 또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수탈을 주로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수평 2굴은 노동자들이 드나드는 이동 통로였고 여기 수평 1굴은 채광을 위한 장소였으며 수직굴은 여기서 채광한 광물을 위로 올리는 이동 통로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수평굴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돼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일단 이 수평 2굴은 조금 있다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일제가 폐광한 뒤 7년 동안 약 폐광되어 있다가 7년 뒤인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인간이 학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또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 2007년에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7년부터 약 3번가량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그게 취소가 되고 지금 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네, 이거 내용 바탕으로 간단하게 그냥 퀴즈 진행하고 가도록 할게요. 퀴즈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경산 코발트 광산에서 희생된 희생자 수는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을까요? 3,500명이요. 오. 코발트를 수탈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노동자들이 드나들었던 길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가 들어가 볼 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수평 이글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살이 일어났던 현장입니다. 한두 명 총을 쏘고 묶여 있으니까 한 사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죠. 코발트 광산에 그게 유령시설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사다리가 떨어지면서 떨어져갖고 깊이 한 10m 구멍에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전 및 주의 상황 알려드리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그 안전모를 쓴 이유는 여기 보시면 되게 천장고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천장고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가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밖이랑 안이랑 기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들 외투 입고 오셨으면 꼭 입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판자를 깔아놓긴 했는데 판자가 연식이 돼가지고 삐걱거릴 수도 있으니까 절대 물 잘 피해서 조심히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에 핸드폰 넣은 거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안 올라가. 왼쪽 길이 현재 막혀 있냐면 여기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수직굴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수직굴로 이제 채굴랑 코발트를 옮기는 곳이 저기로 나오는데 여기 가기 힘들어서 현재는 막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으로 가서 수직굴을 보고 잠시 있다가 다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을 보시면 그 바닥에 보면 노란색이랑 검정색 여기에 유해들이 있었다는.
엄청 많았겠네요. 429. 2m에. 아니 밑에로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아. 429. 그래서 물을 폭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폭파. 이 사진에서 아까 왼쪽 폴로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정답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기억하시나요? 하고 연결. 아, 네, 맞습니다. 나왔던 문제인데. 희생자들 유해는 현재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90년대 후반 아무도 코발트 광산에 관심을 갖지 않던 시기 적극적으로 이를 취재를 했던 최승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과거 코발트를 운반했던 수직굴 이곳에서 바로 3개월간의 대학살이 시작했습니다. 곳곳에는 그들의 철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이 쓰고 싶으신 분들 옆에 보물 중에 기억이 남는 걸 써도 되고. 보면서 너무 슬프고 뭔가 화가 나고 뭔가 막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 유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아,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게 되게 미안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알고 있어요. 진짜 이유. 사람들을. 네. 그리고 이 코발트 광산 사건 이름이 네. 이게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뭐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놀라움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거는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비극의 현장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안타까움과 슬픔은 역사의 비극까지 이 희생에 대한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비극적인 게 너무 안타까웠고 평안했으면 네. 그분들이 트럭에 끌려오실 때, 그 다음에 새끼줄에 묶인 상태에서 죽음의 차례를 기다릴 때, 그들의 공포가 어떠했을지, 그게 되게 이제 막 이렇게 가슴 저 밑에서 아픔과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 일굴로 오르내리면서 그 피어난 숙부생이꽃들이, 위로가 되는 한편, 그들의 혼이 숙부생이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그런 어떤 기원을 소망을 해봤습니다. 알게 되고 나니 충격이었고 코발트 광산 지구에 들어갔을 때는 좀 신기했습니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유 없이 죽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고 죽었습니다. 미안했어요. 다음 분들도 끝까지 마무리까지. 더 이상 공포 체험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희생자들에게 조금의 위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전쟁이라는 현실이 그 이성도 마비시키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싶거든요. 피해자도 물론 안타까운 사실이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게 정말 우리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본 기분이 지금 울컥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억울하거나 미안하거나 안타깝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느낀 점들 가지고 이제 이곳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릴 수 있게끔 홍보물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 보고 느꼈던 걸로 그걸 토대로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색연필 사이트는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실 뿐이고 이거를 저희가
2시 한 5분 정도까지 15분 정도 적당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희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최근에 이제 그래서 요 고리를 그냥 그렸고 이 뒤 배경은 우리 여기 수평굴이죠? 네. 수평굴 힙굴을 그리고 오늘 이제 헬멧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정말 없습니다. 명탑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리고요. 그리고 수평굴 수직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들이 있었다는 거 하고 제가 밟았던 철로들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다 편안하게 쉬셨으면 하고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 적어봤습니다. 물이 피로 된다는 굴들의 이꼴을 한 번씩 그렸습니다. 줄이랑 해골이랑 좋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적었어요. 코발트 광산 수직굴에 대한 설명을 그냥 글을 그냥 간단하게 적었는데 읽어드릴게요. 1950년 경인년 3,500여 명이라는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희생된 현장에 나는 서 있네. 충격과 아픔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네. 죽어서 지금까지 저 깊은 굴 속에서 떠도는 영혼들. 숯보쟁이 꽃으로 피어나길 두 손모아 합장하네. 다시는 이 땅에 잉염으로 통구리로 사람 목숨 앗아가는 일 없길 소망하네. 전평동 제주띠 생활. 10월 시리도록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시리고 아픈 역사를 만난다. 학살에 공가하는 가을 들꽃으로 피어나 위안과 희망의 얼굴을 보여준다.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있다고 사람을 죽였더냐, 사람 무서워 국민을 죽였더냐, 승만아 현충원에서 마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이제 진실과 화해의 눈물을 만나서 더 이상 이제 아픔의 눈물이 아닌 그런 눈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잊지 않겠다라고 제 눈물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런 게 있다, 이런 역사가 있더라 하면서 알려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 그 기념 추모공원을 그 공모를 했는데 경산시가 그때 주민들 그 반대를 이유로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대전 골령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제2의 국가 추모공원을 만들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코발트 광산은 사실상 그 집단 학살 현장이기도 하지만 일제 식민 수탈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 동원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현장인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장이 완벽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전, 평화, 인권 의식을 높이는 그런 어떤 기념공원으로 만드는 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그래서 지금 일부 남아있는 그 땅들을 좀 매입해서 그 기념공원을 하나 만들면 그 앞으로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 그 시민들 교육장으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뭐 연간 한 1000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순례오는 현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성도 괜찮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코발트 광산에 그 소규모라도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반전, 평화, 인권 이런 의식들을 보양시키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실은 이 기억에서 우리 눈앞에서 뭐 물체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지듯이 우리가 그 일제 36년 동안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되새기면서 다시 그런 역사들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충분한 어떤 시설 공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평화적인 어떤 그 시민들의 의식이 보양돼야 되겠다, 시민들의 인권이 지켜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갖고는 끊임없이 그런 공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꼭 작은 규모라도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합니다.